자습실 가서 질문 받을게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내일 오래 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좀 오래 하겠습니다. 뭐 배고프신 분들 라면 달라고 해서 라면 줄게요. 알겠죠? 사실 라면 먹을 때마다 라면 하나당 뭐 30분이 는다는 거 그렇게 하시고. 누가 분필을 썼는데? 누구지? 예. 해서야 쓸 수 있지. 자. 야, 지난 시간에 4차 함수 그래프도 내가 알려줬나? 4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도 알려줬어. 그러면 오늘 도함수 활용인데 그래프 단원입니다. 118쪽이고요. 118쪽인데 그래프를 좀 그릴게요. 야, 3차 함수는 봐봐. 그냥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최고차는 양수인 3차 함수.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지? 이 3차 함수. 3차 함수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가 나오죠? 무한이야? 1. 1이야? 아, 지금 무한 맞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었으니까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간다고. 그리고 x가 무한대로 가면 fx가 당연히 무한대에 넣으면 세제곱돼서 무한대로 간다고. 그래서 3차 함수는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간다고. 오른쪽 위로 이렇게.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 보시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쵸? 근데 4차 함수는 뒤에가 뭐가 됐든 최고차만 볼 거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4제곱 할 거니까 뭐가 돼? 어떻게 된다? 왜? 뭐 이게 뭐가 돼요? 무한대가 되죠? 자, 정신 차리시고 무한대가 돼요. 맞죠? x를 무한대로 보내도 fx는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됩니다. 왜 4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무한대가 된다고. 그래서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간다고.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런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래프. 그 값이 2개 생기고 여기는 3개 생기고 2차 함수는 몇 개 생겨요? 그 값이 2차 함수는 1개 생기죠. 규칙적이야 되게. 근데 왜 그 값이 3개 생기냐면 이 그 값이라는 건 프라임이 얼마가 되는 거다? 프라임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4차 함수는 프라임이 몇 차식이니? 4차 함수 프라임은 3차식이죠. 그러니까 근이 3개인 거야. 단 실근이 3개일 수도 있고 프라임이 하나가 중근이고 하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차식이니까 중근에다가 한 근 더 있을 수 있지. 그게 요런 그래프예요.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그 다음에 이런 거. 여기 살짝 꼬불한 거.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 왜? 프라임이 3차식인데 근이 하나 나오고 허근이 2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의 그림이 다 나온다. 이런 거 있다. 4차 함수를 다 그려줬어. 지난번에.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인 놈이 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4차 함수가 있고요. 왼쪽이 좀 더 내려온 거, 오른쪽이 좀 더 내려가는 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내려오다가 접하면서 이렇게 프라임이 0이 되면서 올 수도 있고 프라임이 0이 아니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마찬가지 오른쪽도 프라임이 0이 되게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2차 함수처럼 생긴 것도 있습니다. 절대 안 나오고요.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겨서 얘 거의 안 나옵니다. 단 얘는 많이 나와요. 이때 프라임이 0이거든요. 맞죠? 이런 것들 자주 나오고 얘 자주 나옵니다. 4차 함수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나온다. 당연히 최고차 용수면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얘도 반대로 돼 있습니다. 알겠죠? 질문. 여기서 방금 한 거에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하나 우리 했다 지난번에. 예선을 못하고 갔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요? 두 가지 있다면서요. 어떻게 2가지예요? 프라임을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한다는 의미고 증가 음수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0이면 그냥 그 값이고 0이면 그 값은 아닌데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증가인지 올라가는지 감소인지 내려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프라임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근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인수를 하나 갖고 있다는 보다 A라는 지점 뚫고 지나간다 이 말이라고. 인수 두 개 가지고 어떻게 돼? 예서야 이렇게 생겼으면 A라는 지점에서 접하게 그려야 돼.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거 왜 그런지 내가 설명했었니 혹시 이거?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얘가 A 왼쪽이랑 A 오른쪽에서 얘가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럼 A 왼쪽에서 양수였다면 얘가 음수였다면 A 오른쪽에서 똑같이 부호가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얘 미분해 주시면 미분 한 거 안 한 거 여기 미분 안 한 거 한 거 이게 미분값 아니야? 이해됐어? A넘 얼마 나오니? 프라임에 A넘은 0 나오죠. 그러니까 이 제곱만 인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면 미분했을 때 A 집어넣어도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라임이 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A-3이라는 인수를 3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A 왼쪽, A 오른쪽. A보다 작으면 음수지. A보다 크면 양수지. 부호가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근데 얘도 어쨌든 미분해 보시면 3x-a 제곱 x-a 세제곱 g 프라임 x A형 얼마 나와요 어차피? 0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때 기울기가 0이라고.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면 이게 3중근인 거야. 이해됐어? 5중근, 4중근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오케이? 왜냐면 우리 4차 함수까지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x축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생긴 애가 있다 치자. 그럼 얘는 fx는 최고차는 모르지만 1에서 3중근 2에서 그냥 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을 가지고 그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0, 1, 2야 만약에 그럼 얘는 F'의 최고차는 모르지만 F'의 근이 이 세 개인 거예요. 알겠죠? 이건 F'을 가지고 그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프라임을 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근을 가지고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근데 근을 가지고 그리는 게 훨씬 쉽거든요. 대신 그래프 개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대략 어떻게 생겼다 4차 함수가 3차 함수가 대략 어떻게 생겼다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대신 교육 과정상 F'을 가지고 그리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의 문제는 프라임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으로 시도해보고 프라임이 안 돼? 그러면 근을 가지고 그리시라는 거예요. 자, 일단 17번부터 봅시다. 120페이지 17번. 수 1보다 수 2가 훨씬 재밌으니까 여러분들 아닌가? 모르겠어요. 훨씬 재밌어요. 자, 뭐 위에 형도 있고 오빠도 있고 뭐 할 텐데 언니도 있다 그러죠? 할 텐데 수 2가 재밌는지 수원이 재밌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대수랑 미적분 원이 수원 수투입니다. 왜요? 그런 말 했어요 혹시? 오빠가? 그런 말 안 했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자, F'X입니다. F'X 구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요. 얘 미분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증감표, 우리 왜 표 그리는 거 있잖아. 밑에 지금 해설지 보시면 표 그리죠. 원래 표를 다 그려서 풀거든요. 근데 우린 바로 풀겠다고 개형을 외워버렸으니까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니까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일단 우리가 잘 못하니까 F'을 먼저 그리죠. F'X를 먼저 그리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그리고 얘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죠. 프라임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라임의 부호를 늘 적어줍니다.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합시다. 그럼 얘가 양수였다가 증가하다가 음수였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양수가 되니까 증가하겠죠. 이게 3차 함수라고. 근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 야 최고차는 양수지. 네. 그럼 3차 함수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몇 개야? 프라임이 0이 되는 거 2개지. 그럼 이렇게 생겼네.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1이네. 이게 바로 나온다고요 나중에 되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건 이때 y좌표를 구해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얘 y좌표 구하려면 fx에 집어넣어야 돼? f'에 집어넣어야 돼? y좌표를 구하려면 y는 fx이기 때문에 fx가 y좌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y 프라임이 f 프라임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f 프라임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집어 넣으시면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밑에 나와있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런 건 좀 도움을 받읍시다. 실제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겠지만 이런 좀 도움 받아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x축, y축 여기서 몰라요. 그러니까 y축 정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x좌표가 y축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 정도 사실은 알 수 있는데 굳이 x축, y축까지 다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 그리겠죠. 언젠가 필요할 때. 자, 그러면 얘기 한번 해볼까요? x축, y축 나 잘 안 그리거든요. 언제 필요할까요? x축, y축 내가 문제를 풀다가 언제 필요할까? 네가 x축, y축 굳이 그려야 돼. 왜 그럴까? 대칭. 대칭? 대칭. 좀 애매하네. 대칭. y축 대칭, x축 대칭 하면 당연히 그려야겠죠. x축, y축을 당연히 그려야겠지. 또 하나. 언제?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절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혹은 절편이 필요할 때 x절편, y절편 x축과 만나는 지점, y축과 만나는 지점을 찾아내야 될 때가 x축, y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칭할 때도 당연히 x축, y축이 필요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4분면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야, 몇 4분면 지난데, 야, 몇 4분면 지난데 4분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x축, y축이 없으면 안 돼요. 4분면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직선 같은 거. 직선이 y는 mx 빼기 1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몇 컴마 몇 반드시 지나니? 1,0 반드시 지나죠. 이런 직선들이 1,0을 지났는데 1,0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할 때 축이 필요합니다. 약간 좀 디테일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요럴 때는 필요하다 x축, y축. 됐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절대값 그래프일 때 필요합니다. 절대값 그래프일 때 누가 필요해요? x축이 필요하죠. 뒤집어야 되니까. 이럴 때는 x축, y축을 그리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그리지 않아요. 이해됐어요? 쓰세요. 뭐 쓸만큼의 막 엄청난 개념은 아닙니다. 되게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걸 한번 적어본 거예요. 목이 너무 아프다. 앞에 고3을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6문제 풀었어요. 설명할 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한 문제다. 너희들도 나중에 그렇게 될 거예요. 한 문제 푸는데 막 20분씩 걸리고 이런 문제를 나중에 풀게 됩니다. 자, fx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너희들에게 맡길게요. 제곱인데 제곱 플러스. 자, 하나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릴래? 야, 깜짝 놀랐네. 뭐 해야 돼 일단? 야, 원래 과정은 프라임 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원래 과정대로 해볼게 한번. 내가 뭘 원하는 거냐면 사실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x 빼기 1 x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최고치한 음수입니다. 그럼 프라임을 먼저 그려볼게요. 프라임
얘가 0이랑 누가 하품을 또 이렇게 크게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이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최고차이 마이너스 4니까 야 왼쪽 아래에서 시작하는 게 3차함수지 원래 양수일 때. 근데 음수니까 왼쪽 위에서 시작해서 지나고 이렇게 생겨야 돼. 맞죠? 인수가 하나씩 있으니까 지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음수 양수 그려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똑같이 대칭적으로 그리셔야 돼요. 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대칭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왜 0에 대해 대칭적이냐면 짝수밖에 없죠. 짝함수다 그죠? 우함수라고도 합니다. 우함수기 때문에 y축 대칭처럼 그려야 된다. 대칭처럼이 아니죠. 대칭 이게 그려야 된다. 이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줘야 될 게 이렇게 그리면 끝인데요. 뭐 y좌표 구해주면 제일 좋죠. y좌표 구해주면 제일 좋고. 근데 얘를 왜 아까 하은이가 말했듯이 인수분해를 먼저 떠올렸냐면 얘 인수분해 할 수 있게 생겼거든. 그죠? 그럼 인수분해 해보자. 1, 3, 1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됐죠? 그럼 얘는 근이 안 나와요. 허근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로 보내면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생겨요. 근이 뭐랑 뭐다?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이 두 개밖에 없네요. 근이 4개면 그릴 수 있는데 근이 2개면 그림이 사실 안 그려집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려진 건데 사실 얘가 근이 4개가 다 나온다면 실근이 4개가 다 나온다면 그릴 수 있다고. 근데 아쉽게도 얘는 근이 2개밖에 안 나와서 못 그려요 사실. 근데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네 라고 판단하는 거랑 인수분해를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 달라.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구나 다 빨리빨리 와닿으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인수분해가 될지 안 될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런 거 그냥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37번 4개 다 그려볼게요. 좀 심한가? 2번, 4번만 그려볼게요. 2번, 4번만. 아니 이 멍청이들아 그림을 다들 못 그릴 수 있지? 못 그릴 수 있어요. 오케이. 몇 번이 아니야. 야 나도 그려. 기다려. 근데 마이너스 3.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fx는 미지수를 안 알려줘요. a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플러스 15 빼기 3a x 플러스 1입니다. 얘가 극값을 가져야 된대. 극값을 가져야 돼. 자, 야 극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값을 가지려면 극값을 갖는다. 극값은 어디서 생긴다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해. 극값은 어디서 생긴다? 부호가 바뀔 때. 누구 부호가 바뀔 때? 프라임의 부호의 변화일 때요. 왜 극값이라는 건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얘기는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거나 프라임이 음수였다 양수가 되거나 이거라고. 그러니까 프라임이 부호가 바뀔 때 증가 감소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극값이 생기는 거예요. 프라임이 0이 되는 거가 아니야. 프라임이 0이 될 때가 아니라 프라임이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자, fx가 적으면 f 프라임은 3a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15 빼기 3a 아니에요? 프라임이 부호 변화가 생기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f 프라임이 2차식이잖아. 2차식이 생길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최고창이 양수라면 이렇게 생기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호 변화가 생기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최고창이 음수면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이런 부호 변화가 있으려면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럼 양수인지 음수인지 A가 모르는데 이렇게 생기려면 뭘 확인해야 돼요? 이들과의 차이점을 가지고 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판별식. 왜? 근이 없다, 근이 하나다, 실근이 두 개 나왔죠? 실근이 없다와 있다의 관계니까 이렇게 되려면 이 식의 판별식이 A가 양수든 음수든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렇죠? 판별식 쓰려니까 가운데 짝수네 4분의 D 쓰면 되겠죠? 4분의 D 아시죠? 절반의 제곱 36 마이너스 AC 하시면 되겠습니다. 9A 제곱 마이너스 45A 플러스 36이 0보다 크다. 그럼 A 9로 나누면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 0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인수분해가 A 104 A 101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죠? 답이 4보다 크다 1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문제 맨 앞에 보시면 맨 앞에 제일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3차 함수라고 나와 있죠. A가 0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차 함수니까 A가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0이 되면 안 돼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가야 돼. 답이 얘가 답이 A가 1보다 작다 또는 A가 4보다 크다. 답이 이건데 0이 되면 중간에 아니기 때문에 0 잠깐 멈추고 다시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답이 얘 또는 얘가 나와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극값이 있다 없다 하시면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다. 근데 극값은 항상 프라임이 얼마다? 극값이면 항상 프라임이 0이다. 민수야 왜 프라임이 0이야? 극값이 부드럽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극값은 늘 프라임이 얼마다? 0이 된다.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니까 당연히 그 지점이 0이 되겠죠. 지금 프라임 부호를 적을게요. 프라임 부호.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죠. 프라임이.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잖아.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당연히 프라임이 0이 될 수밖에 없다. 프라임이 0. 그래서 이거야. 극값 말로 안 하고 그래서 극값이면 늘 f 프라임이 0입니다. 이거 맞는 말. 반대로 f 프라임이 0이면 늘 극값이다. 틀린 말이 됩니다. 알겠죠? 왜? 이런 거 아까 봤던 이거 여기 극값 아니죠? 근데 프라임은 0이죠. 그래서 프라임이 0이라고 무조건 극값은 아니다. 단 극값이면 프라임이 0이 된다. 됐죠? 여기 했어. 자 그러면 다음 18번에 2번 하겠습니다. fx가 x 세제곱 플러스 kx 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2입니다. 얘가 극값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극값이 없어야 되는데 그 말은 f 프라임을 쓰는 거겠죠. 3x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3k 이거잖아. 얘가 극값이 없으려면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프라임 부호 변화가 없다라고 됐죠? 자 프라임 부호 변화가 없으려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뭘 쓴다? 판별식이 0보다 딱 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19번 휴후후 자 집에서 내가 삼각함수 좀 풀어봤다. 손 불 나가 불이 나가. 자 왜 시간이 없었어요? 너 시간이 없었어?
시간이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풀려고 노력하세요. 19번 보겠습니다. fx가 있는데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ax. 근데 x가 0부터 1 사이에서 극소를 갖는데,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극대를 갖는데. 오케이?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극대 극소, 극값에 대한 얘기는 무조건 프라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f 프라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프라임이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2차 함수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점이랑 지금 보시면 여기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죠. 여기서 극대가 발생해요, 극소가 발생해요. 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상황인 거니까 극소가 발생한다. 그럼 여기서 극소가 발생하니까 0이랑 1 사이에서 극소가 발생했는데요. 그럼 0이 어디 있어? 여기 왼쪽에 있고 0이 어디 있어? 여기.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극대가 여기서 발생하는데 양수였다가 음수가 돼. 양수였다가 음수가 돼. 사실 극소만 보면 1이 여기 있어도 되거든요. 이쪽에. 근데 극대가 1보다 클 때 발생한다. 여기가 극대인데 극대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2차 함수 요게 0이 왼쪽 근보다 왼쪽에 있고 1이 두 근 사이에 있다. 이거 확인하려면 뭐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윤수야, 뭘 확인해야 돼? 우리 목적이 뭐야? 0이랑 1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뭘 확인할래? 자, 하나 뭐 확인할래? 0 넣으면 음수고 1 넣으면 양수다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의 요식입니다. 요식. 이 함수는 지금 얘예요. 얘한테 0을 넣으세요. 0 넣으시면 마이너스 a. 얘가 음수다. 따라서 a는 양수다. 식 한 개 나왔고 1을 넣으세요. 1 넣으면 얘가 양수다. 이렇게 나오죠. 0인 게 아니라 무조건 양수. 무조건 음수. 자, 그럼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니까 2, 3, 1 마이너스에서 2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0보다 크다.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가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생겨버립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니네 공수 1에서 부등식에서 이런 거 배우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근의 분리 뭐 이런 거 뭐 하는. 됐습니까? 어쨌든 고1 걸 좀 잘해놔야 이런 게 좀 잘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0번에 2번. fx는 x 세제곱 플러스 3k x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x 마이너스 2. 자, 어디랑 어디에서 극대 극소를 다 가져야 된다?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서 극대 극소가 다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f 프라임을 보겠죠? 극대 극소는 프라임에 대한 얘기다. 3x 제곱 플러스 6kx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차 함수가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어디서 극대극소가 발생해? 여기서 극대극소가 발생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돼. 아, 그럼 이렇게 되면 끝이잖아.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양수다 음수다? 양수. 1 대입하면 뭐다? 양수다. 맞죠? 그럼 우리가 확인할 게 마이너스 1 넣어. f 프라임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마이너스 9k 마이너스 1 넣으니까 플러스 2. 얘가 양수다. 51개 풀고 그러면 k가 9분의 2보다 작다 한 개 나옵니다. 그 다음에 f 프라임에다가 1 넣으면 3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맞죠? 그럼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오케이, 이것도 됐고. 그럼 이거 두 개만 확인하면 끝이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두 개만 확인하잖아. 마이너스 1 넣으면 양수 나와요.
1 넣으면 양수 나와요만 확인하면 이렇게 생긴 것도 되는 거거든. 성립하는 거거든. 그죠? 우린 이 그림을 원하는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양수다, 1 넣었을 때 양수다만 확인하면 이렇게 생긴 것도 맞는 말이 되거든요. 이해됐죠? 우린 얘를 원하는데 아닌 그림도 갑자기 합쳐져 버려요. 이것도 된다가 돼버려요. 그럼 조건을 더 설정해야 돼 우리가. 이 두 조건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하나 뭐 해야겠니? 우리는 이걸 원해.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왜? 그래 판별식. 맞아요 판별식이에요. 왜? 근이 존재해야 된다고. 두 근이 얘처럼 이렇게 생기면 안 되고 근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확인하시면 이런 그림은 제거가 되겠죠. 판별식 쓰세요. 4분의 D 쓰겠습니다. 절반의 제곱 9K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플러스 9K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맞아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근데 이건 항상 맞습니다. 왜? 제곱들에다가 3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다. 항상 맞는 말이네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됩니다.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항상 맞는 말. 모든 실수가 정답. 오케이. 됐고. 그럼 이렇게 세 개만 확인하면 되니? 끝이니? 아니니? 를 생각해보자. 예서가 끝이니 아니니? 혹시 잘못된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 세 개만 확인하면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나? 됩니다. 다 같이 생각을 조금씩 한번 해봅시다. 윤수야 맞니? 이거 세 개만 확인하면 돼? 몰라? 예서야 맞니? 이거 세 개만 확인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닐로 확인하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 나 얘처럼 이거 세 개만 확인했어. 그럼 니네한테 이 그림 안 주고 야 이거 세 개니까 니네 그림 그려봐 하잖아. 뭐 어떤 애들은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요. 어쩌나 야 마이너스 1 넣으면 양수죠. 네 맞는데요? 1 넣으면 양수죠. 네 맞는데요? 두 근이 있죠. 두 근이 있는데요. 잘못된 그림이라고. 그래서 더 확인해 주는 게 축입니다. 축. 이게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뭐 확인해? 특이점 확인하고 축과 판별식 확인한다. 이런 걸 배우는 거거든요. 대신 아까처럼 어느 두 근 사이에 있다를 확인하려면 그냥 두 근이 존재한다. 판별식 이런 거 안 써도 돼. 왜? 1 넣으면 양수다 하면 이미 두 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얘 양수, 우리 사이탑 정리 배웠잖아. 얘 음수면 그 사이에서 근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양수고 음수면.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얘는 판별식을 써줘야 두 근이 있다라는 게 나온다고. 그래서 판별식 쓰고. 그다음에 축이 어디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축 구하세요. 마이너스 K네요, 축이. 두 근의 합, 절반. 축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된다. K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된다. 이걸 만족시켜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잘못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이걸 확인 안 해도 답이 얘가 돼버리거든요. 어차피 9분의 2가 작고 어차피 마이너스 3분의 2가 크니까 어차피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야. 그래서 애들 이거 안 하고 그냥 풀어버린다고 문제.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맞네 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 문제에서 틀리겠죠. 늘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우리 한시 수업 시작했지? 음, 39번이랑 41번 풀어봅시다. 39, 41. 그 다음 봅시다. 사실 그래프 단원이 되게 오래 걸려요. 진짜 신중히 지금 내가 안 가르친 내용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프 단원에서도 대칭성 뭐 이런 거 다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직 안 가르쳤습니다. 그럼 나중에 좀 가르칠게요. 나중에.
알아야 풀 수 있긴 한데. 네? 뭐라고요? 왜요? 윤서 다뭐 나왔니?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고 2분의 3보다 크고. 어?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3. 보다 작다? 네. 틀렸어. 나중에 다시 보세요. 나중에 다시 보세요. 알겠죠? 아유, 씨. 자, 다 20번 봅시다. 20번. 20번 보시면 fx가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2ax 제곱입니다. 근데 얘가 문제에서 기억 1번 보시면 극값을 가진다. 극대값을 가진다. 극대값 존재. 그러면 f 프라임 입장에서 4x 세제곱 일단 쓰겠습니다. 12x 제곱 플러스 4ax.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지점이 존재해야 돼요. 프라임이. 그래야 프라임이 증가하다가 이게 fx가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극대를 찾아 프라임이 양수였다가 음수가 되는 애를 있어야 된다. 그 지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봐. 지금 얘 인수분해 같아요. 4x로요. 맞죠? 얘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우리 프라임 0이라는 근은 하나 있지. 자, 우리의 3차 함수다, 그죠? 프라임이. 하나 3차 함수 어떻게 생겼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혹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러니까 왼쪽 밑에서 오른쪽 위에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 찾는다?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가 된 지점을 찾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프라임이 어떻게 여기 3차 함수가 프라임이 어떻게 생겼든 근이 하나만 있다 쳐보자. 요거 0이라는 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 값이 몇 개가 생겨요? 지금 이 상태는 그 값이 한 개 생기죠. 부호 변화가 한 번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가 돼버려요. 극대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양수에서 음수가 되는 게 극대예요. 그럼 얘는 극대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극대가 존재해야 된대. 그럼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야 된다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된다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했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맨 밑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애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어? 그러려면 이게 존재하려면 당연히 여기 왼쪽에서는 올라가는 애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가서 근이 또 생겨요. 근이 몇 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3개 생겨야 된다는 말이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이해됐죠? 이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존재해야 하므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됩니다. 됐죠? 근데 얘가 근이 0이지. 얘가 근이 0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가 근이 0이 아니어야 돼. 여기다 0 집어넣으세요. 얘가 0이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뭐 쉽게 말해 0 넣었을 때 0이면 안 돼요. 얘가 근이 0이면 안 된다. 근 0 아니면. 됐죠? 그래서 두 가지 확인하신 겁니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A는 0이 아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근이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은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는데 0이 근이 아니야.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면 안 돼요. 이해했어? 고개를 안 끄덕이길래 혹시 이해 못했나 싶어서. 그럼 얘 판별식 쓰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요 무조건. 그럼 a가 4분의 9보다 작은데 0이 되면 안 되니까 0보다 크다. a가 다시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이해했어? 원래 답이 뭐라고? 4분의 9보다 작다인데 중간에 0이 되면 안 돼서 0을 잠깐 비워야 된다고요. 여기 답, 요거 답 이렇게. 이해했죠? 자 다시 그러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f 프라임 x가
4x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인데 이번엔 그 값이 한 개래요. 그 값이 한 개라는 얘기는 부호 변화가 몇 번 일어나야 된다? 한 번 일어나야 된다. 됐죠? 이게 3차 함수라며. 근이 이미 하나가 있어, 맞지? 0이라는 근이 하나 있는데 다른 데서 근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대신 얘가 0이라는 근이 생기고 중근은 상관없어요. 중근에서는 그 값이 안 생기거든요. 이해돼서 부호 변화가 안 생겨서. 그러니까 즉 부호 변화가 한 번 생겨야 된다는 얘기는 0이라는 근이 하나 나왔죠. 프라임이.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또는 판별식이 0이라가 되면 돼요. 이해됐어? 뭐 쉽게 한 번 했으면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요. 그러면 중근을 갖거나 어쨌든 근이 없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이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 이해했어요? 그럼 자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별식 9-4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a가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됐죠? 끝인 것 같은데 중근이면 거기서 프라임 이 되게 중요해. 프라임이 3중근 말고 중근이면 그 값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고. 왜? 중근이면 접하는 애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 변화가 안 생겨요. 그쵸? 아 그러면 여기서 중근 생기면 되잖아 해서 풀었죠. 근데 얘가 근이 0인데 여기서도 근이 0이면 이건 중근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얘 0인 근인데 여기서 0이라는 근이 또 나오면 중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0에서는 이제 그 값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요거 이해됐어요? 해볼게. 얘가 근이 0이라고 해보자. 얘가 근이 0이면 0을 대입했을 때 얼마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a가 0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때랑 이때는 그 값이 한 개 생긴다. 보세요. 그 값이 그 대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지. 그 값이 3개 생기지. 그때 범위가 0 빼고 4분의 9가 작다였잖아. 그럼 얘는 반대로 0이랑 4분의 9 이상이 된다. 그 반대말이야. 반대말. 보세요. a가 0이라 해보자. a가 0이다. 자 이렇게 되죠. 됐죠? 그럼 뭐가 되냐면 x로 또 묶여버려. 왜? x가 0일 때 중근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겼잖아. 맞죠? 그려보세요. 0근 3근이니까 0에서 중근 3에서 근.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안 생기고 그 값이 하나밖에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해됐죠? 중근이면 그 값이 안 생긴다. 그래서 근이 여기서 중근 혹은 근이 없다가 되면 되고 이렇게도 중근이 되면 됩니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되게 어려운 말인데 중근은 그 값이 생기지 않는다. 프라임의 중근은 그 값이 아니다.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안 풀겠습니다. 어차피 못 풀 것 같아요. 자, 최대값, 최소값. 만약에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어떤 닫힌 구간에서 자 어떤 A라는 지점부터 B라는 지점까지가 그려질 건데 최대값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디서? 그 대값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최대 최소가 어디서 생기나? 그 값에서 최대가 되는가 끝값에서 최대가 되는 거야. 그 범위 끝값. 이해됐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어디서 발생한다? 극값 아니면 끝값이라고요. 돼? 그러면 어떤 1이랑 3 사이에서요. 어떤 프라임이 2에서 0이 된대요. 됐죠? 그럼 얘가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디서 최대가 발생해요? 여기서 최대일 수도 있고 여기서 최대일 수도 있고 2에서 최대일 수도 있다고.
그 외에선 최대가 발생할 수 없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근데 만약에 열린 구간이면 최대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됐죠? 대신 닫힌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가 반드시 발생하는데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불연속이고 이러면 안 되고 불연속이고 이러면 안 되고 미분 가능한 함수 안에서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안에서 최대 최소는 끝에서 생기던가 극값에서 생기던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되게 쉬운 말인데 되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운 말인데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여기 끝에 아니면 여기 뒤에 생기겠지. 당연한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 알겠죠? 지금 다 배운 모든 이내 이제 스매싱 풀 건데 지금까지 배운 모든 내용 중에서 지금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미적분 원 전체에서 이 단원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 허접한 개념 하나로 문제를 진짜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옆에 예제 보시면 되게 쉬워요.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인데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짜는데요. 닫힌 구간이죠. 자, 이 그래프 그리려면 당연히 프라임을 합니다.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인수분해합니다. 6으로 하시면 x 빼기 2 x 더하기 1 다들 이 정도 속도는 나오죠 이제. 자, 근데 프라임이 두 군데서 0이 되죠. 프라임 두 군데 마이너스 1이랑 2 3차 함수잖아 fx가. 바로 그리자고. fx 이렇게 생겼네. 3차 함수인데 프라임이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생기네. 이렇게 그리면 치라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f 프라임을 이제 굳이 안 그리고도 그냥 바로 fx 그릴 수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자를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게 여기 있게 2보다 위에 있게 밑에 있게. 잠시만요. 예. 어떻게 알아요? 마이너스 1에서 가까워. 마이너스 2가 더 가까우니까. 위에 있습니다. 왜요? 여기는 한 칸 차이고 여기는 세 칸 차이잖아요. 맞죠? 일로 더 갔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는 마이너스 2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사실 아니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지. 한 칸 차이. 그럼 0은 0이란 놈은 얘보다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둘 다 한 칸 차이잖아. 0이라는 건. 그죠? 마이너스 1에서 한 칸 가면 0, 마이너스 1에서 한 칸 가면 마이너스 2인데 0이 더 위에 있을까 밑에 있을까? 이 그래프의 특징을 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 이 마이너스 1에서 똑같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갈 거야, 맞지? 0이라는 점이.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왼쪽 그래프는 여기서 뚝 떨어져요. 그죠? 오른쪽에는 어떻게 생기냐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꾸불꾸불꾸불 이렇게 가요. 내려가다가 다시 약간 좀 미끄럼틀처럼 가죠. 이렇게 가면 죽겠지만 이렇게 가면 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와야 돼. 그럼 자, 여긴 천천히 내려갔어. 그러니까 같은 한 칸을 가더라도 얘가 훨씬 많이 내려갔다고. 얘는 가다가 멈춘 상태예요. 약간 더 위에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데, 자, 두 번째,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여기서 2칸 가야 되죠. 얘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칸 갔어요? 3칸 갔죠. 그러면 누가 더 위에 있을지 모릅니다. 왜? 얘는 쭉 내려가고 얘는 천천히 내려갔으니까 3칸 가서 여기 있는 거랑 얘는 2칸 가서 마이너스 3을 도착하는 거랑 어디 있을지 몰라요. 직접 찾아주셔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이게 이 문제는 다시 그릴게요. 원래 어떻게 풀란 얘기냐면 여기 마이너스 되고 인 거 맞는데 4를 잘라야 돼, 맞지? 근데 사실 4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4, 얼마인지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이해했어? 4, 얼마인지 찾아봐. 문제 지금 밑에 나와있죠? 4, 36이랍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1,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지금 대입해보시면 11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면 4가 더 위에 있네. 다 확정이라고. 그러니까 직접 넣어서 확인해라. 이거라고, 지금 상황이. 그럼 2 넣어보세요. 여기 2 대입하시면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16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을까? 마이너스 2 잘라야 되잖아. 마이너스 2. 우리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잘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0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더 위에 있다가 더 내려갔다가 더 위로 가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끝에 있는 게 얘보다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다 직접 넣으셔야 돼요. 이해됐죠? 근데 아까처럼 만약에 이 문제가 얼마라지?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로 잘라라라고 했잖아. 만약에 자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칸 갔어요? 3칸 갔죠? 그럼 마이너스 4를 가려면 여기서 몇 칸 가야 돼요? 3칸 가야 되죠? 그럼 똑같이 3칸이면 더 많이 내려간다고. 마이너스 4가 무조건. 이건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래프적인 특징이. 요거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휴. 자 다음은 됐고 바로 풀겠습니다. 4차 함수네요. 범위가 2분의 1부터 2까지고요. 그다음에 fx가 3x 4제곱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자 f'x는 12x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 플러스 24x입니다. 따라서 12x 하시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12x x 빼기 2x 빼기 1입니다. 됐죠? 야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몇 개 나와요? 3개 나옵니다. 심지어 한 개잖아. 근이 인수가 한 개. 이게 0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1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해됐죠? 부호 변화가 생긴다고요. 일단 뭐 잘 아직 안 되니까 프라임부터 보겠습니다. 프라임이 0, 1, 2다 그지? 밑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됐죠? 음수, 양수, 양수니까 fx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된다. 근데 참 봐봐, 여기가 1이라며, 여기가 0이라며, 여기가 2라며, 딱 한 칸 차이 나죠? 그럼 이게 대칭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4차함수의 특징입니다. 축에 대한 대칭성. 이게 중요하다. 됐나요? 이렇게. 이게 4차 함수인데 2분의 1부터 짜면 2분의 1 뭐 요 사이 어딘가 있겠죠? 2분의 1. 더 위에 있을지 더 밑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2분의 1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 잘라봐. 그럼 요렇게는 확실히 자를 수 있겠다. 2분의 1 여기 2. 그러면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여기.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프만 그리고 잘 자르면 끝이에요. 근데 최대값인지 모를 때는 직접 다 대입해서 y좌표를 찾아주셔야 된다. 최대값, 최소값. 됐나요? 그 다음 참 많구만. 이렇게 다음입니다. 다음 22번 봅시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가 ax 세제곱 a는 양수합니다. 6ax 제곱 플러스 b 최대값이 3 최소값이 마이너스 29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자 3차 함수인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프라임을 하겠습니다. 3ax 제곱 마이너스 12ax 3a로 묶겠습니다. 3ax로 묶으면 x 빼기 4 맞아요? 프라임이 어디랑 어디에서 0이래요? 0이랑 4 우리 3차 함수지 fx가 fx 3차 함수인데 0이랑 4에서 프라임이 0이 된다. 되셨죠? 우리 잘라야 돼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자, 마이너스 1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기 어딘가 있겠죠. 2 어디 있습니까?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누가 더 높아요? 이 범위 자르면 몰라요. 그래서 뭐 해줘야 된다고? 대입해줘야 된다고. 좌표를. 얘 대입해. fx 대입하시면 b-7a 나옵니다. 그렇죠? 2 대입하시면 b 2 대입하면 8, 12 마이너스 4a 이렇게 돼요. a가 양수라고 했거든요. a 양수. b에서 7a 뺀 게 훨씬 더 작겠죠. 4a 뺀 것보다. 그림을 다시 그리면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7a 2, b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이게 봐봐. 여기 0이었잖아요. 0. 그죠? 0에서 한 칸 가서 마이너스 1 된 거고 0에서 두 칸 가서 2 된 건데 얘가 훨씬 작습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다. 얘가 무조건 두 칸 갔으니까 더 밑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이해됐지? 동일하게 한 칸씩 갔을 때는 비교 가능하나 몇 칸이면 비교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예요? 3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0 넣어보시면 0,b 나오죠. b가 3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29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최대 최소가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원래 상차함수의 b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안 알려줄 거예요. 나중에 알려줄 겁니다. 지금 해봤자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석대로 쭉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하시라. 원래 옛날에는 막 한 번에 개념할 때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 b를 막 다 알려주고. 사실 얘가 몇 칸 가고 몇 칸 가면 누가 더 큰지 작은지가 바로 나와요. 사실은 나오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알려주고 나니까 애들이 그것만 쓰더라고. 그래서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알겠죠? 자, 23번. 이거는 그냥 이 뒤로는 활용이라서 똑같은 문제거든요. 똑같은 문제들. 그래서 그냥 한번 쭉 보여줄게요. 자, 이익이 얼마다? 이익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44x 제곱 플러스 1200x 마이너스 200입니다. 야, 근데 x가 뭐예요? 의미하는 뭐가? 활용해서 이 활용 문제에서 x 벌입니다. x 벌. 몇 벌 팔았다 그때 이익이 얘다 이거잖아. 그럼 벌은 x는 0보다 커야 됩니다라는 범위가 정해지죠. x는 0보다 커야 되고 얘 2분해 보세요. 왜? 그래프 그리는 거야. 최대 최소 구하려면 나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려면 뭐 하라고 했지? 방법이 뭐뭐 있다? 아니 최대 최소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라는 거 우리 3개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기억하시나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 그래프로 푸는 거냐 산술기하로 푸는 거냐 코시쇼 바르시 푸는 거 이 3개밖에 없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해라. 근데 산술기하는 언제? 양수일 때 양수 특히 역수 관계의 합을 구할 때 산술기하를 많이 쓰고요. 코시쇼 바르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로 푼다 보통. 됐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로 풉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이익 최대값 구하라 그랬는데 왜 그래프를 그린다? 그 방법밖에 없다. 마삼으로 묶으시면 96x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딱 봐도 100이랑 4네 마이너스 그러면 마이너스 3 x 빼기 100 x 플러스 4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4랑 100입니다. 그렇죠? fx는 최고장의 음수인 3차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한다? 0부터 잘라야 된다. 왜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x가 얼마일 때 최대니? 나 하루에 100벌 팔아야 돼. 그래야 최대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실제 회사에서도 막 이런 거 써요. 실제 회사가 보면 나는 저런 회의에 참여를 해본 적이 없긴 한데 우리가 세탁기였거든요. 세탁기를 몇 대 팔아야 가장 이득일까를 막 진짜 식을 써서 막 풀어요. 그럴 때 이런 식 씁니다. 진짜 식을 만들어서 방금 했던 거. 그래서 우리 대략 한 10만 대 팔아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10만 대를 넘어가면 손해야. 그래서 10만 대 정도까지만 팔게 뭐 어떻게 막 하고 막 이런 거 실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활용 단원들은 생각보다 여러분들 실생활에 진짜 많이 쓰입니다. 생각보다. 나중에 카페 차려줄게. 할래? 오케이. 그럼 카페 차리려면 하루에 몇 잔을 팔아야 가장 이익인지 할 거야? 좋아. 오케이. 네, 그런 꿈도 가지시면 좋습니다. 근데 누가 차려줄까요, 과연 그죠? 차려주면 하시면 되죠. 우리 사촌 누나가 2명 계신데 두 분이 얼마 전에 인천에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카페를 차렸어요. 네, 대박이 나서 얼마 전에 또 2호점을 또 차리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두 분도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카페 차리자 해서 카페 차리는데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너네 전 타임에 하던 그 고3 애들이 걔네 고3이거든요. 공부를 뭐 잘하는 애들 고3이고 이렇게 막 섞여 있는데 걔네들 꿈이 나중에 포차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포차 차려서 막 전 팔고 막 이런 그런 꿈이 있어요. 네, 그렇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 차릴 거 아니야. 돈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뭐 쿠팡 가서 벌어도 되고 막노동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공부하세요. 자,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는데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활용 문제에서 중요한 게 이 식을 세워야 돼. 일단 식을 세워야 되는데 식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미지수가 필요해요. 미지수. 지금 이 문제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입니다. 식을 일단 세우려면 미지수가 필요하다고. 우리 이거 직사각형 넓이 구해야 하는데요.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그냥 a라고 잡습니다. 이 특이한 점, 이 함수 위에 있는 이 점을 a라고 잡았어요. 그러면 y좌표가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0이 아니니? 됐죠? 자, 그러면 세로 길이가 바로 나옵니다. 세로 길이 얼마예요? 이거 y좌표예요. 네,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0입니다. 됐죠? 그럼 가로 길이 얼마예요? 가로 길이? 가로 길이는 여기 사이 길이가 얼마예요? a죠. 여기 2a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나오는 거라고. 이 식을 세우려면 미지수가 필요하다고 반드시. 됐죠? 자, 그럼 이 직사각형 넓이는 2a 곱하기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10입니다. 맞죠? 이게 직사각형 넓이입니다. 단 a의 범위가 생겨요. a는 1사분면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죠. a가 0부터 루트 6 사이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프라임을 굳이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봐봐. 마이너스 2로 더 묶어내보세요. 마이너스 4a a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그럼 근이 뭐야? 0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이 함수는 전개해서 미분할 필요 없이 이미 인수분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이 마이너스 루트 6 0 루트 6 이렇게 나와버릴 거예요. 그래서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상태인데 우리는 a가 0부터 루트 6 사이니까 이렇게 끄시면 된다고. 됐어? 그럼 언제 최대야? 이때가 최대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프라임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24a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12a 제곱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2로 묶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루트 2 나온다. 프라임 0이 되는 지점. a가 루트 2일 때 최대값 나오면 이거 이해됐어요? 이게 직사각형 넓이인데 직사각형 넓이가 언제 최대다? x가 루트 2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 이해됐지? 근데 이것도 잘 외우세요. 여기 루트 6이었지. 여기 루트 2였지.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뭘 외우라는 얘기냐면 나중에 알려준다. 이게 왜 루트 6이었고 이게 왜 루트 2였는지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구하는 방법. 미분하지 않고 얘가 얼마인지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안 알려줄 거라고 지금 일단은. 어차피 서답형이 없어서 그냥 다 알려줘도 되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정석대로는 푸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실 건데 25번은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 뭐 이렇게 해서 부피 구하는 건데요. 이거 많이 했었죠?
많이 옛날에 했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습실 가서 푸시고 모르는 건 질문 받을게요.